강력한 논리로 깊이 있는 대화로 대구 경북의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펼치는 정치 토크 창과 방패입니다. 오늘은 김대식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대식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 서재헌 먹사니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재헌입니다. 예. 이 얘기부터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실 안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성구 신매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반대하시는 분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이재명 후보 그 유세를 하고 있던 중에 위협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분들이 다쳤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그 자세히 박주민 아시나요? 의원께서 유세를 하고 계셨는데 네. 그 빨간색 차량을 모시는 20대 젊은이인데 계속 두 번, 세 번 돌면서 이제 빵빵거리면서 방해한 거예요, 선거운동.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선거운동원들이 이제 강민구 시당 전 이제 수성구 위원장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안내하는데 이제 또 돌진하신 겁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사람이 다칩니다 하면서도 계속 돌진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이제 또 밀려서 또 이제 피 흘리시고 또 3시에 뭐 피해자 조사를 받고 저도 지인이셔서 전화를 해보니까 조금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야를 또 누굴 지지하든 간에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서 네. 차량으로 이렇게 주변을 방해하면서 그런 거죠. 계속 좀 고의적으로. 우회를 하다가 네. 돌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친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대식 맞습니다. 평론가님. 네. 네네. 이거 뭐 당을 떠나가지고 누구를 지지하고를 다 떠나서 사실 누가 다치고 막 이렇게 또 이제 방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도 네. 선거를 많이 치러보면 대구 시민들 분 다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선거운동원들이나 폭력이나 욕설하시는데 선거운동원 중에는 민주당 당원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 당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지역 주민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 정당의 운동원이라고 확인해서 뭐 그렇게 욕을 하거나 욕설하거나 폭력 행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하시다고요? 많죠. 이게 확실히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기도 하고 또 이틀 뒤면 이제 사전투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가 확실히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원체 심한 지금 정치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어떤 당을 지지하든 간에 폭력은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네. 일반적으로 선거는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뭐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또 20대 청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 6월 3일 뭐 대선까지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5월 12일부터 시작된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제 중반을 넘어서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양당이 보는 현재 판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뭐 지난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꾸준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캠프의 분위기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또 대구 경북 분위기도 많이 좀 전과는 많이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확실히 보수의 결집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체감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샘플 안에서 뭐 어느 인형 그룹을 많이 응답하는가 문제로 보수층의 응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해석하는 건 뭐 확실히 지지층이 보수 쪽이 훨씬 더 지금은 잘 결집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서도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하십니까? 네, 확실히 대구 경북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래도 보수에 대한 결집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지역에서 느끼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예. 보수 결집하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민심 자체는 국민의힘을 그 수십 년 동안 지지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폭삭 속았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선거철만 되면은 뭐 후보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와서 굉장히 이제 불만인데 이제는 선거철도 안 온다는 거예요. 다. 선거운동 자체 열심히 안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주부터 보면 국민의힘 당원뿐만 아니라 이제 시당위원장, 이제 국회의원, 구의원들 열심히 하시는 걸 다 봅니다. 그러면 네. 이제 결집을 한다. 그래서 민심 자체는 사실 국민의힘에 이제는 회초리 들 시기이긴 하나 이것이 표심까지는 또 유권자들께서 흔들리시는 부분 또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7일 동안은 이제 왜 이재명 후보가
저도 이제 먹사니즘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말 색깔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누가 과연 준비되고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유능할 것인지를 이제 호소 드리는 기간. 그 절실함에 승부가 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뭐 지지층에 대한 네. 유권, 그러니까 호소는 지금 양당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지금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대로 지지층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은 사실 중도로 확장보다는 어느 측에서 좀 더 지지층 결집을 잘 이루어내냐,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투표율이 좀 낮을 수 있는 경향을 보이는 선거거든요. 일단 너무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앞서 나간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낮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걸 또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당이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재외국민 투표율은 꽤 높더라고요. 네, 한 80% 정도까지. 네. 예. 자, 내일부터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마지막 공표인데 김문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더 좁혀졌고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로 높아졌어요. 이 지지는 어디에서 움직인 민심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걸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 결집과 단일화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1대1 구도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 대결을 묻는 이유도 이제 1대1 구도를 자꾸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기대와 반감으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틀에서 같은 보수 후보라고 보고 두 명의 지지율을 더해서 싸워볼 만하다, 또는 뭐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 틀에서 봤을 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도 뭐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라는 게 나이는 좀 젊지만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검증을 받았다는 분 한 번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그래도 보수의 또 국민의힘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하면서 이준석 후보의 간 부분 하나, 그리고 또 저도 반야월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해보면 그 개혁신당 젊은 그 이제 선거운동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삼박자가 받쳐지면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여론조사지만 한 10% 내외, 그럼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이제 네, 보시는 그렇죠. 건데. 네. 자, 21대 대선의 최대 변수가 지금 이준석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아직도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민주당에서 보시기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제 그 선거를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선거의 시작이잖아요.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결코 없다. 제로화라고 했습니다. 제로화. 예. 고민도 아니고 제로화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힘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체적으로 자강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띄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정치공학적으로 하게 되면 대구 시민 특히 보수 유권자들이 또 실망하신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단일화도 열어놓지만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왜 대한민국 대통령, 특히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인지 설명을 더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전략이죠. 뭐 일단 단일화는 일단 뭐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골든타임은 넘긴 시점이고요. 뭐 지난번 대선 봤을 때 이제 하루 전날 단일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일화는 아직 뭐 내일까지는 가능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단일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사실 뭐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보수 지지층에서 좀 실망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보수 지지층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또 이게 승부가 될 수 있는 그 근접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는 예.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단일화에 대한 요구는 보수 지층에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가능성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단일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고, 얼마나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냐는 이제 지금 이제 선 캠프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뭐 단일화가 된다면 사실 결코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준석 후보의 전략, 다음 계산은 그럼 뭘까요?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이제 보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의 민심을 얻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개혁신당이 아니고 개혁의 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핀수한다. 예. 그리고 나서 내년에 있을 차기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우수한 그 후보군을 발굴해가지고 그 차기가 아니고 저게 준비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쓸데없는 단일화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에너지 낭비다. 네. 아니, 국민의힘을 피인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 단일화하는 게 제일 좋죠. 뭐 가장 레버리지가 높은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다음 그 피인수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행동이 잘 뭐 이렇게 설명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의 하여튼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단일화를 이슈를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 선거의 변수가 단일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언론에 많이 노출되느냐 하는 것도 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가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유리하다는 아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피인수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도 모든 이제 양보하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가장 유리한 시점이긴 한데 과연 이게 어떻게 풀릴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미래는 또 예측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의 이제 표심으로 이제 회초리 맞고 국민의힘이 이제 그 사실 보수의 가치를 저버렸을 때 그 이제 피인수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아직까지 정말 조기 대선에 왜 이루어졌는지 한번 뒤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 대구 이제 유권자 굉장히 많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경제도 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재명 후보께서도 추경을 20조 25조로 발효해서 대구 경제가 그 사업자 비중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역 화폐로 해서 마중물 역할하는 이런 구체적인 정책을 승부수로 던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 단일화하면 꼭 이길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전 대선 보면 정말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단일화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요한 시점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4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홍 전 시장의 온라인 소통 채널에 한 지지자가 이제 단일화에 나서라는 나경원 의원을 비판한 게시물을 올렸는데 홍 전 시장이 이렇게 댓글을 단 거잖아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메시지를 낸 것인지 잘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뭐 홍 전 시장님의 메시지를 인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실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세를 결집해야 되는데 네. 자꾸 그 결에서 좀 벗어나시는 메시지를 던지나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은 확실히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예, 하와이 특사단 가서 좀 반응이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좋았다고 맞습니다. 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김대식 의원이 저하고 이름 같은 의원님이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좀 이제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렇죠. 당혹스럽고 그러다 보니 좀 반감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죠.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냥 본인이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30년 동안 정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최근에 보면 대통령 후보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을 때 뒤에서 보이는 손해에서 계속적으로 그 어떤 여론 조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후보가 결정됐는데 한독수 총리를 이제 단일화가 아니고 그냥 추대하려고 하다 네. 보니까 새벽 3시, 4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20건인가요? 그것을 한덕수 총리만을 위한 그런 과정 자체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몸담았던 정당에 대한 배신 행위인 것이죠. 네.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사표가 아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이것이 그 표심이 한 분 한 분 모이는 염원이 다시 보수 재건할 수 있는 것이 이준석이다라고 이제 못 박은 겁니다. 근데 이런 네. 부분이 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꾸 이슈가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이런 메시지 하나로. 그래서 그걸 노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계속 김문수 후보가 부각이 되고 김문수 후보의 뭐 선거운동 이런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자꾸 메시지가 흩어지는 네.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TK 보수층 결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근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죠. 이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 넓게는 보수 지지층에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뭐 선거에 대한 지혜를 얻고 네. 이런 제스처나 이런 행동 자체가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진짜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의
결집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 예. 대구 경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도움은 무시할 수 되죠. 없죠. 한 표 박근혜 후보는 한 표 찍겠죠. 그러나 이제 크게 대세는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김동열 이제 박근혜 지지하시는 이제 서포터즈 있잖아요. 네. 박사모. 네. 그 회장님 만나서 서울에서 같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라는 건 사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다시 재건한다고 해서 지지선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에 대해서 그것을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분들이 왜 박근혜를 지지했는지 그리고 왜 철회했는지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박근혜에게 찾아가서 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언급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중도층 공략에게는 오히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될수 왜냐하면 있다는 명예 거예요. 회복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넣으신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시거든요. 18년 동안.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신데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당원 물론 탈당하셨지만 그러면 영구 제명, 영구 결변해버려야 되는데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아닌 것이죠.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이라는 게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특히 대구 경북이나 이렇게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 부분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당연히 뭐 전 대통령 예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거 중요한 이 막바지 부분에서 이제 전 대통령 예방하고 또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으신 만큼 선거에 대해서 잘 아시기도 하시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혜도 없고 이건 뭐 사실 뭐 중도층 하가 사인의 한 표보다는 훨씬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은 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국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자,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 특혜 방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자,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지역에 굉장히 공을 지금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기간 TK 민심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최초의 TK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어떤 그 애정이 있는 것이죠. 대구 경북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AI 관련해서라든지 뭐 소상공인 정책이라든지 하시는 거고 또 오늘 또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또 오셔서 또 유세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서영교 의원 또 상주 출신이시거든요. 그 골목 다니시면서 그 선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민생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지 듣고 그 정책을 이제 실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에 대한 약속의 의미에서 한 분 한 분 만나고 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전 3년 전에서도 뭐 동일하게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더 애정을 가지고 또 경기가 굉장히 대한민국 중에 제일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 경북이 네. 진짜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길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예. 임대도 너무 많고요. 네. 뭐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구 경북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는 저는 실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이런 거 이제 자극제로 삼아가지고 더 네. 열심히 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구 경북 이 전체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을 누가 더 사랑하는가,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누가 더 많은가 이런 것들은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고요. 그 지금 이제 선거운동 하시는 정치인들을 보고 또 후보의 태도를 보면서 아마 유권자들이 옳은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3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지난주 열린 2차 TV 토론회 결국 프레임 전쟁으로 돌아섰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 토론회 주제는 정치 분야이고 또 진검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토론회인데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1, 2차가 좀 맛보기였다면 이번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검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을 서로 아마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토론회의 이제 포커스가 이재명 후보와 이제 이준석 후보에 맞춰졌다면 3차 토론은 아마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정치 분야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걸어온 이
이 정치적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아마 토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잘하는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 2차 토론은 좀 네거티브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또 태도나 자세를 포함해서 좀 이제 본질적인 거, 이제 또 국민의힘이나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 또 단일화, 정치 단일화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개헌 이야기를 하시겠죠. 개헌. 그냥 권력 분산 관련해서. 그래서 제2의 윤석열 방지법.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세더라도 그것을 헌법 테두리 안에 쓸 수 있는 안전한 장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끌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효능감을 통해서 경제도 그렇지만 문화 그리고 안보까지 포함해서 그런 청사진을 제시할 것 같고요. 그에 네. 대해서 또 토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는 권리다. 예. 무조건 이제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제 후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네. 보기에는 TV 토론이 이제 정치 분야다 보니까 주제 자체가 사실 네거티브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 오늘 토론회는 국민들에게 비전을 좀 네,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치 토크 창과 방패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서재헌 대구본부장 김대식 정치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